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교재 374쪽 우리가 이제 80회 결산까지 다 수행을 마치고 평가 문제 정확하고 빠르게 찾는 방법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1월계표 조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체 메뉴에서 1월계표라는 메뉴를 빨리 찾으셔야 되겠죠. 자, 클릭하시고 9월 한 달 동안이라고 했으면요. 여기 일개표든 월개표든 관계는 없지만 그냥 월개표가 조금 더 쉬워 보여요. 그래서 월개표에 가가지고 9 엔터, 9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도서인쇄비의 금액은 얼마이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서인쇄비는 판매관리비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려가서 보면은 중간쯤에 끝쪽에 있네요. 도서인쇄비. 여기 합계 있죠? 개. 이거를 컨트롤 C에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1080000 되겠습니다. 또 평가 문제 12번입니다. 1월계표 조회 문제죠. 10월 한 달 동안이니까 위의 날짜를 10월부터 10월로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10월부터 10월. 상품 매출의 금액은 얼마이냐 그랬습니다. 상품 매출은 수익 계정이니까 비용 바로 위에 있겠죠. 여기 상품 매출. 매출은 수익이니까 대변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4805000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번은 거래처 원장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1월계표 문제는 이제 끝났으니까 닫고 거래처 원장 장부의 중간쯤에 있죠. 클릭하시고 1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날짜는 엔터를 하면 1월 1일이 자동 입력되고요. 뒤에 날짜를 1월만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1월 말일로 입력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터스의 미수금의 잔액은 얼마이냐? 계정 과목을 120이라고 알려줬으니까 여기다가 120 그리고 거래처에서는 엔터로 다 치겠습니다. 물론 거래처 코드도 미수금 거래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 모터스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1300000이 잔액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거래처 원장 한 문제 더 있네요. 10월 말 이랬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날짜에 뒤에 날짜만 1월을 10으로 고치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 1에서는 그냥 엔터 치면 말일이 자동 입력됩니다. 외상 매입금 250일 코드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250일을 계정 과목에 입력하시고 엔터를 뚝 칩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 한 10개 정도가 보이는데 경성전자 잔액을 볼까요? 정성전자 여기 있죠? 660만 원 맞고요. 좋은전자 3,190만 원 맞습니다. JCL 2천만 원 맞고요. 삼성카드 틀렸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4번을 클릭해 주시면 답안에 4가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현금 출납장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처 원장 문제는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닫고 현금 출납장이 여기 거래처 원장 밑에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3월 한 달 동안 현금의 출금 월계는 얼마냐? 그러면 3 엔터 3 엔터 하면은 3월 한 달 거 출납장이 만들어집니다. 출금의 월계. 자, 출금이 여기죠. 월계는 맨 밑에 있겠죠. 월계. 5,523,940.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523940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답하고 일치하죠?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현금 출납장이 요 한 문제니까 닫아주시고, 메인 매출장 또 한 문제 나왔네요. 그러면 또 현금 출납장 바로 밑에 있어요. 메인 매출장 클릭하시고, 이익이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간을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입력할까요? 10월부터. 예.
1기가 아니고 2기. 2기니까 10월부터 엔터, 12 엔터 이렇게요.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입력하셔요. 그리고 매입매출장은 항상 부분과 여기 과세 유형으로 조회를 하게 됩니다. 매입 유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매입을 선택하시고 매입 카드 과세 57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과세 유형에서 57을 선택합니다. 분기 누계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엔터 치시고 밑에 보면은 분기 누계 있어요. 분기 누계. 공급가액이 이 금액이죠. 요 560만 원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기 누계는 10월부터 12월 31일이 한 분기죠. 네, 560만 원을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메인 매출장 문제 한 문제로 끝났으므로 닫고 재무상태표 문제가 한 5개 나왔어요. 자, 재무상태표 17번 문제입니다. 12월 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이제 작성을 딱 해 놓으시고 12월로. 12월 말 받으러 음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으러 음은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에 해당되니까요. 장부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받으러 음 잔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 자, 받으러 음의 장부 금액은 대손충당금 옆에 있는 이 금액입니다. 요게 장부 금액이에요. 받으러 음의 잔액이 얼마냐? 그러면 114, 100, 000이 되고요. 예, 대손충당금은 얼마냐? 60만 원이 되고요. 장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예, 잔액에서 대손충당금인 차감 계정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장부 금액이라고. 예. 그래서 장부 금액은 113500000 요게 답이 돼야 됩니다. 다음 18번 문제예요. 미수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미수금 역시 당좌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받으러움 주변에 있을 거예요. 미수금. 3880000을 복사해서 붙여놓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12월 말 투자 자산의 잔액은 투자 자산은 비유동 자산이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서 비유동의 투자 이거 되겠죠. 1호 060000 투자 자산은 매도 가능 증권과 장기 대여금을 더한 겁니다. 이 두 개가 더해져서 투자 자산이 된 거예요. 또 재무상태표 20번 문제입니다. 12월 말 유동부채의 계정별 잔액으로 오른 것은 유동부채는 조금 더 내려가면 있습니다. 네. 유동부채가 외상매입금, 지급금, 미지급금 이런 것이죠. 자, 미지급금 틀렸습니다. 예수금 틀렸네요. 선수금 틀렸네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 맞았겠습니다. 예. 옳은 것은 X으로 답은 4번이 올라왔어요. 그럼 4번을 클릭해주면 되죠. 이제 재무상태표 마지막 문제네요. 21번은 12월 말 이익잉여금 가로 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네,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이니까 저 끝에 있죠. 377, 550, 990에서 2번의 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우스로 2번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똑같은 보기가 없을 때는 여러분의 그 숫자하고 가장 가까운 숫자를 찾으면 맞을 확률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마치고 이제 손익계산서 문제로 넘어가네요. 재무상태표 닫은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딱 실행합니다. 12월로 작성을 해놔요. 22번 문제 보시면은
단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원가 얼마냐? 네, 상품 매출원가는 매출액 바로 밑에 있는 이거죠.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378-200-000. 23번. 단기에 발생한 비용의 계정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판매관리비에서 물어본 것 같아요. 복리후생비부터 맞았고, 통신비 맞았고, 수도 광열비, 수도 광열비 틀렸죠? 예.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수도 광열비가 옳지 않다.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다음 24번은 또 손익계산서 문제죠. 단기에 발생한 영업의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네, 영업의 수익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있습니다. 영업의 수익의 내용은 이자 수익, 임대료 수익, 자비익 요 세 개의 합계입니다. 1560000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문제가 끝나고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조회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영수증 수치명세서 결산의 맨 끝에 있죠. 1에서 작성한 12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얼마냐? 1이라는 게 요 두 번째 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가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은 120000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수증 수치 명세서 문제 끝나고 애적금 현황에서 문제를 냈어요. 아주 골고루 문제를 냅니다. 자, 애적금 현황 클릭하시는 거예요. 12월 말 은행별 네, 12월 엔터. 이제 여러분이 보통예금 같은 거 거래처 코드를 누락했거나 잘못 입력하면 요 잔액이 틀려요. 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농협 보통 60300 맞습니다. 틀렸네요. 예, 농협은행 보통이 60130이거든요. 예,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옆에 신한은행 거 맞는지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보통 4153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농협은행 보통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2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입니다. 예적금 현황 닫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딱 실행합니다. 2기 확정입니다. 기간이 어떻게 되죠? 10월부터 12월. 네, 정기신고에서 엔터로 작성을 합니다. 2기 확정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15번 난에 44번 난의 세액은 얼마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15번 난의 세액이 56만 원인데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명세서가 나와가지고 44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신용카드 전표 일반 수취한 매입입니다. 44번 난에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560000 요게 답이 됩니다. 560000. 예, 한번 더블 클릭 한번 해야 44번 항목의 세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는 건 그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 밖이니까. 그래서 그 명세를 볼 때 이 더블 클릭하면 44, 45, 46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이죠. 2기 확정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7번 난의 세액은 얼마냐? 45만 원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조회하라. 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우리 딱 시험 볼 때 한 번 쓰는 메뉴잖아요. 예, 평가 문제가 여기서 또 나오기도 하네요. 네, 들어가십시오. 2기 확정 신고 기간 국세청 전송 성공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얼마인가? 2기 확정이므로 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입력하고 거래처는 엔터로 3번 치시면 됩니다. 국세청의 전송 성공 2건이 되고요. 공급가액의 합계가 얼마냐 했으므로 1150000 여기 있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150000. 다음 30번 바드러움 현황 조회 문제입니다. 네, 자금 관리 안에 있죠. 바드러움 현황, 예적금 현황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만기일이 하면은 만기일 탭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만기일 탭, 거래처별 탭 이렇게 나눠져 있죠. 만기일이 26년에 도래하는 바드러움의 미보유 금액은 얼마인가? 자, 만기일별에서 두 번째 항목 여기를 다시 만기일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26년에 도래한다 했으므로 엔터를 계속 치면 26년 1년치가 입력이 돼요. 26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로 기간을 잘 하시고 거래처에서는 엔터 하면은 처음부터 끝이 됩니다. 미보유금액, 보유금액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유금액, 여기는 미보유금액. 예, 미보유금액에 얼마냐 했죠. 그러면 여기 2천만 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네. 아, 이쪽으로 가 있었으면 요게 지금 바드러움 현황이니까 요 날짜에 할인 처리를 안 한 모양입니다. 8월 20일 날 금융기관 역삼지점에다 2천만 원짜리를 어음을 할인한 자금 관리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보유 상태로 돼 있는. 예. 우리가 이 80회 문제를 우리가 할 때 일반 전표에서 어음 관련 문제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것이 이제 어음 할인 문제였는데 그게 할인 처리, 자금 관리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전표는 입력했으나 우리가 바드러움 현황에 반영을 안 하게 되면은 아직 보유한 걸로 이렇게 이쪽에 입력이 돼 있겠죠. 예. 근데 우리가 할인 처리를 하면 미보유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0번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실무 수행에서 62점을 획득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 전표 입력에서 여러분이 다소 실수했거나 또는 알 수 없어서 포기한 수행에 대해서 점수를 놓쳤다면은 5점 내지 한 8, 9점 정도의 점수가 여기서 달아났겠죠. 물론 뭐 몇 개, 한두 개 못했을 때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많이 못했으면 그보다 이제 점수가 많이 손실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걸 우리가 다 해면 62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8점이 남아 있는데 그 8점은 회계 정보의 분석. 계산기로 잘 계산하시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31번의 문제로 가보면은 재무상태표 조회라는 문제예요. 근데 시험 보실 때 이렇게 긴 내용을 다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시험 보실 때에는. 우리가 연습할 때는 이게 공부가 되니까 다 읽어보시는데 시험 보실 때는 요 끝에 것만 잘 읽어보세요. 결정적인 질문은 맨 끝에 있습니다. 전기분, 당좌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냐? 소수점 이하는 버려라. 이겁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무상태표를 다시 작성을 합니다. 12월 달. 그러면 이제 이쪽이 전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숫자를 가지고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계산기는 손 계산기를 써도 되고요. 이와 같이 윈도우즈에 있는 이 계산기를 띄워놓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좌자산, 네, 당좌자산 여기 보이죠? 마우스로 이걸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해가지고 계산기에다가 붙여넣기. 그 다음에 나누기 입력하고 요 나누기. 유동부채로 가요.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조금 내려가야 있죠. 예, 유동부채 여기서 찾았어요. 요거죠. 이걸 또 컨트롤 C 해가지고 다시 계산기를 띄워놓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눌러줘요. 곱하기 100. 우리 키보드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곱하기도 있고 100도 있죠. 엔터. 자, 소수 이하 버려야죠. 307. 네, 307%의 당좌 비율이 가지고 됩니다. 우리 회사의 당좌 비율은 매우 안정적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07%. 답이 3번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3번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답안에 입력이 됩니다. 자, 32번 이것도 4점짜리인데요.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입니다. 자, 뒤에 항상 질문이 있어요. 질문을 보면은 전기입니다. 이것도 전기. 매출액 순이익률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것. 네,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또 실행을 해요. 12월로 작성을 한 다음에요. 전기니까 요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죠. 그래서 거기 공식 주어집니다. 항상 당기순이익 아래로 쭉 내려가셔가지고 당기순이익을 클릭하고 컨트롤 C 계산기 띄워놓고 요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거 C 눌러서 싹 지워버리고 컨트롤 V 그리고 나누기 입력하시고 매출액 네, 매출액은 저 위에 있죠. 저 위에 6억 컨트롤 C 계산기 띄워놓고 컨트롤 V 곱하기 100을 해줘요. 곱하기 100 엔터 소수 이하 버려야죠. 23 순이익률이 23%다 이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보면 23이 있습니다. 2번을 클릭해 주시면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맨 뒤에 요 두 문제는 전기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점표를 잘못 실수했거나 또는 몰라서 입력하지 않은 게 있었다 하더라도 맨 뒤에 두 문제 해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전기 거 데이터니까 여러분은 이거는 여러분이 시간만 있으면 누구든지 8점은 틀림없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산기만 잘 쓸 줄 알면.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간이 빠듯하신 분은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뭐부터 할까? 네. 이렇게 좀 작전을 잘 짤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현재 상태에 맞추어서 내가 무엇부터 하지? 이렇게 작전을 짤 수도 있겠어요. 가장 좋은 작전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면 뭐 모든 게 작전이 다 먹혀요. 그냥 차례대로 하면 다 되게 돼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동안 바빠가지고 내가 좀 뭐 작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순서를 정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래서 80회 문제 여러분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았네요.